가족 카톡방의 비밀. 시골 장터 입구, 비닐 천막 아래서 바람이 삐걱거렸다고 가게 주인은 말했다. 박말수는 장바구니 끈을 손목에 감은 채 문턱을 조심스레 넘었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손엔 오래 사용해 모서리가 무뎌진 스마트폰이 있었고 화면엔 가느다란 금이 비스듬히 지나갔다고 했다. 말수는 말했다고 한다. 요즘 며칠 밤낮으로 똑 하는 소리가 난다. 눌러도 아무것도 뜨지 않는다. 아마도 고장이 난 모양이라고. 가게 주인은 휴대폰을 뒤집어 배터리를 뺐다 다시 끼웠다. 파란 로고가 지나가고 화면이 켜지자 상단의 작은 초록원과 함께 999라는 숫자가 떠올랐다고 그는 회상했다. 알림이 줄줄이 올라왔다. 가족방 사이라는 회색 말풍선이 맨 위에 있었고 그 아래엔 똑같이 보이지만 이름 끝이 미묘하게 다른 가족방 진짜 3가 붙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인은 물었다고 한다. 이거 두 개가 다 가족방인가요? 말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숨을 짧게 들이마셨다고 했다. 저런 게 있었나? 주인은 고객 동의하에 기본 설정을 살폈다. 글자 크기는 작았고 접근성 메뉴는 꺼져 있었다. 진동은 최대, 알림음은 무음이었다. 메시지 알림만 뚝뚝 울렸고 말수는 그 소리를 밤마다 기척처럼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말했다고 한다. 젊은 것들은 읽음이 뭐니 이모티콘이 뭐니 한다. 자기는 하트를 누르면 그게 인사인 줄 알았고 가끔 곰돌이 뽀뽀를 보내면 애들이 웃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요샌 그마저도 눈치가 보인다. 가게 주인은 화면 밝기를 키우고 글자를 확대했다. 그러다 잠깐 멈추었다. 가족방 목록에는 말풍선들이 가지런히 누워 있었는데 하나는 웃는 스티커로 가득했고 다른 하나는 사진과 길다란 문장으로 촘촘했다. 그는 손가락을 멈추며 중얼거렸다고 한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대개 화면 바깥에서 생기지만 가끔은 화면 안에서 서로를 베기도 한다고. 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못 본 척한 게 있어요. 그것은 변명 같았고 고백 같았다. 그녀는 음성 메시지 보내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했다. 길게 누르고 올리면 되는 것을 중간에 손가락을 떼서 몇 번이나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은 늘 보내지 못한 채 밤을 넘겼다고 덧붙였다. 주인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화면 아래 작은 마이크 모양을 또렷하게 보이도록 배치했다.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이 작은 사각형 안에 이 집안의 사계절이 포개져 있겠구나. 비가 그치고 논두렁에 햇살이 눌어붙던 오후 말수는 부엌 식탁보에 기름 얼룩을 손끝으로 문지르며 휴대폰을 켰다고 했다. 가족방을 누르자 회색 말풍선들이 빗살무늬처럼 주르륵 흘러내렸고 각 말풍선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읽음일이 박혀 있었다. 그 일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늘 의식했다고 덧붙였다. 읽고도 바로 답하지 못하는 손, 누르면 자꾸 다른 곳을 여는 눈, 그리고 말끝이 늘 늦는 성정이 그 일 안에 들어있었다. 장남 한상우는 월초마다 입금 내역 캡처를 올렸다고 메시지는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고 한다. 이번 달도 내가 냈다. 병원비 카드가 포함. 말풍선 끝에 붙은 히읗히읗는 억지 미소처럼 보일 때가 있었고 때로는 체면과 피곤이 뒤엉킨 한숨의 표식처럼 읽혔다. 장녀 한미정은 시골집 지붕 누수 사진, 수도 검침표, 간병 순번표를 촬영해 올렸다. 그녀는 말했다고 한다. 이번 주는 내가 내려갈게. 다음 주는 막내 순서 맞지? 말풍선 끝에는 친절해 보였지만 어떤 날엔 기대와 독촉의 꼬리가 동시에 달려 있었다. 막내 한재호는 이직 면접 일정과 늦은 귀가 인증샷을 올렸고 어떤 밤에는 짧게 말했다고 했다. 이번 달은 내가 좀 뒤를 잇는 말은 되게 미안이었다. 그 말풍선 밑엔 읽음 3이 깔끔하게 찍혔다가 한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말수는 틈틈이 하트 하나를 보냈다. 아침 밥상 사진엔 하트를, 손주 동영상엔 곰돌이 뽀뽀를 붙였다. 하지만 그 하트는 자주 시간을 비껴갔다. 모두가 회사에서 분주할 낮에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홀로 붉게 반짝이곤 했다. 장녀는 그런 밤이면 장남에게 개별 메시지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엄마 또 하트. 형, 알림 끄고 자. 장남은 종종 대답하지 않았고
대신 가족방진자의 짧은 문장을 던졌다고 한다. 엄마 요즘 택배 또 보냄. 말려야 함. 그 방 가족방진자엔 상우, 미정, 그리고 상우의 아내 세연이만 있었다. 그 방의 첫 시작은 일정 조율이었다고 미정은 회상했다. 그러나 곧 하소연이 되었고 다시 판단이 되었다. 어느 밤엔 미정이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장독대 옆에 놓인 택배 상자 2개. 상자엔 말순의 둥근 필체로 도시에 있는 애들 챙겨줘라 적혀 있었다. 미정은 그 사진 밑에 적었다고 한다. 또 무리했어. 택배비도 비싼데. 새언니는 한 줄 보탰다. 그렇게 챙기지 말라고 말해야 해요. 기대만 키우잖아요. 상우의 말풍선은 짧았다. 알겠다. 그리고 일금삼이 찍혔다. 말수는 그 방을 알지 못했다. 다만 가끔 누군가 자신을 빼고 대화하는 느낌을 기척으로 알아챘다고 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글자가 빠른 애들 세계가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가족방에 올라온 기호들을 오래 바라보다가 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고 했다. 히읗히읗하 웃음일 때도 있고 비웃음일 때도 있다는 걸 마을 사랑방 아주머니들 사이 수군거림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수는 하트를 하나만 보내는 법을 연습했다고 했다. 둘은 부담스럽고 셋은 과하다는 결론을 노트 맨 끝에 적어두었다. 그러나 오해의 싹은 이미 자라 있었다. 어느 장맛비 쏟아지던 밤 미정은 가족방에 급히 사진을 올렸다. 지붕 또 샌다. 이번엔 방까지 젖음. 내일 공사 상담 부른다. 상우는 회의 중이라며 늦게 반응했고 재호는 미안, 야근으로 답했다. 말수는 세 줄을 읽고 엄지 이모지를 눌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엄지는 수고했다. 고맙다. 내가 못 가 미안하다를 한꺼번에 품은 기호였다고 했다. 그러나 미정에게 엄지는 알아서 헤라로 읽혔고 그날 그녀는 가족방진자에 내뱉듯 썼다고 한다. 엄마는 늘 말이 없어. 재호는 억울했다. 그의 미안은 나날이 길어졌고 길어질수록 구겨졌다. 그는 오히려 어머니에게 개인 메시지를 길게 남겼다. 엄마, 나 면접 2군데 봤어. 잘 될 것 같아. 말수는 음성으로 대답하려고 마이크 버튼을 길게 눌렀다. 그러나 손가락이 땀에 미끄러져 중간에 떼어졌고 화면에는 취소되었습니다가 회색으로 떴다. 그녀는 다시 눌렀다. 이번에도 떼어졌다. 그날 밤 말수는 보내지 못한 말을 가슴께에 접어넣고 잤다고 했다. 며칠 뒤 휴대폰 가게 청년이 저장 공간을 비우다가 미발송 음성 파일 폴더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거긴 날짜만 이름인 파일이 빼곡했다. 2023-9-2122-17-3 M45 2024-2-308-5-11 M45 청년은 어머니 허락을 받아 첫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흘렀다. 미정아, 덜어놓고 살자. 너 혼자 다 한 거 없다. 다 같이 조금씩 했다. 내가 서운하면 같이 서운하자. 2번째 파일에는 상우를 부르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상우야, 돈 보낸 거 고맙다. 그런데 아내 몰래 하지 마라. 그게 너를 갉아먹는다. 나는 내가 떳떳하면 좋겠다. 3번째 파일은 유난히 길었다. 재호야, 미안하단 말 자꾸 하지 마라. 내가 웃으면 내가 덜 미안해진다. 내가 내 삶 붙잡아라. 엄마는 하트 하나밖에 못 보낸다. 그 파일들은 단 한 번도 전송된 적이 없었다고 폴더는 증언했다. 말수는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말했다고 한다. 보내는 법을 몰랐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그리고 덧붙였다. 우리는 늘 보낼 말을 남긴다. 사진첩 속에는 차곡차곡 쌓인 기록도 있었다. 비 오는 날 고구마를 털어 말리는 사진, 손주 도시락 따라 해보려다 계란말이가 찢어진 사진, 장터에서 얻은 풋고추를 씻어 채반에 널어놓고 라벨지에 도시 애들이라 써붙인 사진. 설명엔 오타가 많았다. 고구마 말려요. 내 생각나. 같은 문장들이 번번이 고구마 말려요. 내 생각나로 적혀 있었다. 말수는 맞춤법보다 마음의 방향이 먼저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런데 사진첩 한켠에 영수증 사진이 붙어 있었다.
24K 팔찌 2점 매입, 합계 138만 원. 말수는 그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냈다가 곧 삭제했다. 기록에는 새언니와의 10일 대화방에서 삭제된 표시가 남아있었다. 훗날 새언니는 고백했다. 그 영수증을 받고 그만 울었다고. 시어머니가 자기 가게 재계약 보증금을 채워주겠다며 결혼식 때 받은 팔찌를 팔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가족방진자에 올리지 못했다. 또 싸움 붙을까봐. 라고. 그때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말이 길어지면 오해가 자라고 말이 짧으면 침묵이 자란다. 어느 쪽이든 잘한다라고. 프롤로그와 1막의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화면 속 두 개의 방은 서로 다른 온도로 가족을 데웠고 때로는 데운 만큼 데였다. 누군가는 하트 하나로 버텼고 누군가는 일금삼으로 버텼다. 그러나 결국 밥상 위에 올려져야 할 말들은 아직 보내지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고 기록은 덧붙였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들이닥치던 7월, 마을 하늘은 검은 구름에 눌려 있었다. 장녀 한미정은 시골집 처마 밑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물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가족방에 올렸다고 한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또 샌다. 이번엔 방 천장까지 젖었다. 내일 사람 불러야겠다. 메시지 아래 잠시 후 장남 한상우의 답장이 올라왔다. 회의 중. 저녁에 확인할게. 막내 한재호는 짧게 말했다. 미안, 야근 중. 어머니 말수는 화면을 3번 읽었다고 회상했다. 눈은 또렷했으나 글자는 빠르게 흘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엄지손가락 이모티콘을 눌렀다. 그녀에게 엄지는 알았다. 고맙다, 힘들겠다, 같이 마음 쓴다의 다층적인 뜻이었다. 그러나 미정의 눈에는 그 엄지가 알아서 해라라는 무심한 툭 던짐으로만 보였다. 미정은 그날 밤 가족방을 나와 가족방진자에 이렇게 썼다고 한다. 엄마는 늘 말이 없어. 읽음만 누르고 끝이야. 새언니는 한 줄 보탰다. 저도 느꼈어요. 늘 하트나 엄지뿐이니까 진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장남은 답을 길게 쓰지 않았다. 알았다. 그 말풍선 아래 일금삼이 찍혔다. 며칠 뒤 어머니는 막내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녀는 직접 타자를 치려 했지만 글자가 늘 틀렸다. 그래서 대신 음성 메시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마이크 버튼을 누른 손가락이 땀에 미끄러져 중간에 떼어졌다. 화면엔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회색 글씨가 떴다.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였다. 결국 그날 밤 막내에게는 아무 메시지도 도착하지 않았다. 막내는 회사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을 내려다봤다고 한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엄마마저 답이 없네. 그의 눈에 읽음 표시만 남은 채 대답이 없는 말풍선은 자신이 늘 세상에서 미뤄지는 모습 같았다. 장남의 아내 새언니는 훗날 고백했다. 자신은 단톡방이 늘 부담이었다고. 칭찬도 불만도 다 글자로 묶여 있잖아요. 글자는 표정이 없어요. 저는 괜히 한 줄이라도 쓰면 시댁 전체에 심판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종종 읽음만 남겼다. 그 읽음은 다른 이들 눈에 무심으로 비쳤고 미정의 가슴엔 서운으로 새겨졌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날 미정이 엄마 병원 재진 날짜 25일 맞죠? 라고 올렸다. 어머니는 오래 검색하다가 겨우 답장을 적었는데 화면엔 이렇게 떴다고 한다. 오래지니. 사실은 25일이지라고 쓰려던 것이었다. 미정은 그 문장을 보고 순간 화가 났다고 고백했다. 마치 귀찮다는 듯 얼버무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상우는 가족방진자에서 말했다. 엄마 답장 미정아, 오타일걸. 미정은 대답했다. 알아. 그런데도 화가 나는 건 왜일까? 방 안은 잠시 정적이었다. 새언니가 이모티콘 하나를 올렸다. 씁쓸하게 웃는 얼굴. 그러나 그 웃음마저 미정에겐 비웃음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개의 방의 결은 달라졌다. 가족방은 여전히 하트와 짧은 말로 덮였으나 가족방진자는 점점 길고 날선 글들로 차올랐다. 엄마가 우리 힘든 거 몰라주는 것 같아. 막내는 언제까지 미안만 할 건데. 장남은 돈으로 체면 세우고 난 일 다 떠안고.
이 말들은 엄마 없는 방에서 자라나 의심의 덩어리가 되었다. 어머니는 기척으로 그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을 사랑방 아주머니들과 카톡 공부를 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을 잊지 못했다. 히읗히읗은 웃음일 수도 있고 비웃음일 수도 있대. 키읔은 더 세대. 읽음은 본 거지 대답은 아니래. 그녀는 그날 공책에 이렇게 적었다. 하트 하나 무겁지 않음. 2개 부담. 3개 과함. 그러나 마음 한켠엔 늘 불안이 자랐다. 내가 모르는 말이 다른 방에서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미정은 술자리에서 마음을 쏟아냈다고 회상했다. 엄마는 늘 읽기만 하지 속은 절대 안 보여. 난 도대체 누구랑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희도 결국 카톡 때문에 멀어지는 거야. 미정은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다. 가족방에는 그날도 어머니의 하트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다.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하트가 고맙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다. 이때부터 오해의 씨앗은 확실히 뿌리 내렸다. 읽음 무심, 오타 대충, 이모티콘 형식, 반말 무시, 존댓말거리. 같은 글자라도 보는 눈마다 다르게 읽혔고 그 차이가 쌓였다. 어머니는 밭에서 고추를 따다가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글자가 느린데 애들은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긋난다. 그 여름 내내 가족의 말은 2개의 방에서 따로 자라났다. 한쪽은 짧고 둥근 이모티콘, 다른 쪽은 길고 뾰족한 문장. 말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매번 생각했다고 한다. 내가 보내지 못한 말들이 저 방에서 엉뚱한 그림자가 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그 그림자는 어느새 서로를 향한 의심과 원망으로 자라나 있었다. 휴대폰 가게 청년은 말순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 저장 공간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오래된 앱 캐시와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우는 도중 그는 낯선 폴더 하나를 발견했다. 보내지 못한 음성 메시지라는 제목이 붙은 폴더였다. 열어보니 날짜와 시간으로만 표시된 파일이 수십 개 있었다. 2023-7-14호 후구 -32-11 2024-2-3 새벽 1-7-55 같은 이름들. 청년은 순간 멈칫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 이거 들어보실래요? 말수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청년은 파일 하나를 눌렀다. 잠시의 잡음 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흘렀다. 미정아, 내가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같이 조금씩 했다. 내가 서운하면 같이 서운하자. 너 혼자 아냐.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애틋했으나 그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보내지지 않은 채 폴더에 묻혀 있었다. 말수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는 설명했다. 보내려 했는데 자꾸 취소가 됐어. 길게 누르다 손이 떨리면 그냥 사라져버리더라. 그녀의 손마디는 굳어 있었고 주름 사이로 작은 땀이 맺혔다. 2번째 파일이 재생되었다. 이번엔 장남 상우의 이름을 불렀다. 상우야, 내가 보내는 돈 고맙다. 그런데 내 아내 몰래 한다면 그건 내 가정이 시들어버리는 길이다. 나는 내가 떳떳하길 바란다. 이 목소리 역시 전송되지 않았다. 상우는 늘 읽음 표시를 남기고 묵묵히 돈을 보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의 부담을 알고 있었고 말하지 못한 채 남겨두었던 것이다. 3번째 파일은 길었다. 재호야, 내가 늘 미안하다고 하지. 나는 그 말이 싫다. 내가 웃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인생 붙잡아야 내가 덜 미안해진다. 엄마는 내게 늘 하트 하나밖에 못 보내지만 마음은 그보다 더 많다.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걸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못 보냈어. 그녀의 목소리엔 오래된 후회가 묻어 있었다. 그 후 청년은 사진첩을 열었다. 화면 속에는 수백 장의 사진이 있었다. 비 오는 날 마당에서 고구마를 털어 무쇠손 옆에 널어둔 사진. 장터에서 덤으로 받은 풋고추를 씻어 도시 애들이라 쓴 라벨을 붙인 사진. 한밤중 부엌에서 반찬통 뚜껑을 줄줄이 세워놓은 사진. 사진 밑에 붙은 짧은 문장들은 대부분 오타였다. 고구마 말려요. 내 생각나는 고구마 말려요. 내 생각나로 바뀌어 있었고
밥 먹고 다니냐는 밥 먹고 다니나로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다고 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이라고. 그러나 자식들이 그 글을 읽으며 얼마나 진심을 헤아렸는지는 알 수 없었다. 뜻밖의 기록은 사진첩 한 구석에서 더 발견되었다. 영수증 사진이었다. 24K 팔찌 2점 매입, 합계 138만 원. 말수는 오래전 결혼할 때 남편이 손에 끼워준 팔찌를 최근에야 풀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아 상우의 아내에게 건넸다고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가게 보증금 채워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어. 새언니는 훗날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다. 그날 자신은 말리려 했지만 말수는 이미 금은방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그녀는 그 사실을 가족방진자에는 참아 올리지 못했다. 괜히 또 싸움이 커질까봐.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다. 휴대폰에는 숨겨진 채팅방이 하나 더 있었다. 이름은 마을 사랑방. 그 방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메시지에는 이런 문장들이 오갔다. 키읔은 비웃음 같대. 히읗히읗이 더 나아. 하트는 2개면 무겁고 하나면 괜찮아. 읽음은 본 거지, 대답은 아니래. 말수는 그 방에서 배우고 또 배웠다. 그녀는 글자 하나, 이모티콘 하나에 담긴 온도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나 집안의 2개의 가족방에서는 이미 서로 다른 온도로 말이 오가고 있었다. 그날 밤 말수는 혼잣말을 했다. 나는 보내지 못한 말을 너무 많이 쌓았구나. 그게 아이들 마음에서 다른 그림자가 돼버렸구나. 그리고 손에 쥔 휴대폰을 꼭 끌어안았다. 아직 열지 못한 말풍선들이 화면 속에서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마치 묵혀둔 눈물처럼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가족이 알지 못했던 진실은 휴대폰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 보내지 못한 음성, 틀린 맞춤법, 지워진 기록, 그리고 몰래 팔린 팔찌. 그 모든 것은 사랑의 모양이었으나 자식들에게 닿지 못한 채 오해와 서운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말수는 생각했다. 나는 하트를 보냈는데 아이들은 무심이라 읽었다. 나는 오타 속에 진심을 담았는데 아이들은 대충이라 읽었다. 결국 글자는 마음보다 빨랐고 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남는다. 읽히지 않아도 보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드러난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던 어느 토요일, 새남매와 새언니는 시골집에 모였다. 바람은 선선했으나 마음은 무겁고 습했다. 어머니 말수는 새로 산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감자전을 부치며 기름이 튀어 팔목에 닿아도 아프다 말하지 않았다. 찌개는 팔팔 끓고 있었고 오이 무침과 가지볶음은 접시에 소담스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각 그릇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다고 한다. 상우 오징어, 미정병아리, 재호달래. 모두 어릴 적 불러주던 별명들이었다. 아이들은 포스트잇을 보고 순간 멈칫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먼저 맺혔다. 그러나 밥상에 앉자마자 다시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다. 밥을 먹는 동안 결국 단톡방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왜 늘 답을 안 해? 읽음만 하고. 나 혼자 다 떠안는 것 같잖아. 상우도 목소리를 보탰다. 엄마가 새벽마다 곰돌이 뽀뽀 같은 거 보내니까 우리도 솔직히 피곤했어. 아내도 깜짝 놀라고. 막내 재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형, 그건 좀 너무하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조용히 꺼내 밥상 가운데 올려놓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으나 눈빛은 단단했다. 나는 글자가 느리다. 그래서 말이 빨랐으면 좋겠다. 그 말은 잠시 침묵을 낳았다. 그러나 곧 불씨가 번졌다.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린 늘 말하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늘 모른 척했잖아. 상우가 맞받았다. 나는 괜히 돈 얘기 꺼낸 게 아니야. 누구는 몸으로,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그냥 빠지니까. 항상 같은 사람이 욕먹는 것 같았어. 그 말은 재호에게 날아갔다.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빠졌다니. 난 살려고 버틴 거야.
나만 늘 죄인처럼 굴잖아. 목소리들이 겹치고 젓가락이 밥상 위에 부딪혔다. 오이 무침 국물이 튀었고 감자전이 식었다. 새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했다. 그날 밤 11시에 올라왔던 메시지 있죠. 너희는 늘 나만 섭섭하게 한다 사실. 그거 제가 보낸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새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날 상우가 술에 취해 돈 얘기를 했고 저는 가게 재계약 때문에 무너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하트만 보내시길래 순간 화가 나서 시어머니 휴대폰으로 대신 썼어요. 그 후로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 꺼냈습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고 상우는 눈을 감았다. 재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밥상 위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말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타이핑을 시작했다. 나는 너희 글자보다 얼굴이 보고 싶다. 그 문장이 가족방에 올라가자 화면에는 읽음사가 동시에 찍혔다. 네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풍선 속 글자가 아닌 진짜 얼굴을. 다음 날 아침 마당에는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마을 사랑방 아주머니들과 함께 카톡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을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하트 2개는 부담스럽고 하나는 괜찮다. 음성 메시지는 길게 누르고 손 떼지 말고 위로 밀어야 보낸다. 말수는 노트에 큼지막하게 적었다. 하트 하나 괜찮다. 밀기 보내기. 떼면 사라짐. 그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라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내 말이 사라지지 않는다. 점심때 가족들은 다시 밥상에 앉았다. 이번엔 웃음이 조금 섞였다. 장남이 제안했다. 앞으로 돈 얘기는 간단하게 하자. 요약만 하고 통장은 투명하게 공유하자. 장녀가 덧붙였다. 서운한 얘기는 카톡에 길게 쓰지 말고 차라리 전화로 하자.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리고 읽음은 본 거지. 대답은 아니니까 반응 이모티콘 정도는 배우자. 새언니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과는 글자로도 되지만 얼굴이 더 낫죠. 그 순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상우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방 진짜를 삭제했다. 화면에는 대화가 삭제되었습니다라는 회색 글씨만 남았다. 누구도 스크린샷을 찍지 않았다. 미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고 재호는 조심스럽게 하트 하나를 눌렀다. 말수는 마당에 의자 몇 개를 내놓았다. 이게 우리 밥상 단톡이야. 여기 앉아 얘기하자. 아이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이모티콘 대신 웃음이 오갔고 읽음 대신 눈맞춤이 있었다. 길게 누르기 대신 오래 앉아있기가 새로운 규칙이 되었다. 며칠 뒤 재호는 어머니에게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이번 면접 붙으면 그 다음 주에 엄마랑 텃밭 갈래요? 말수는 배운 대로 마이크 버튼을 길게 눌렀다. 그래. 내 얼굴 보고 싶었다. 그 메시지는 곧장 파란 체크 표시를 얻었다. 읽음사. 이번엔 사라지지 않았다. 가족은 함께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마당의 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가 겹치도록. 사진은 가족방에 올라갔다. 미정은 캡션을 달았다. 글자보다 얼굴. 상우는 엄지 이모티콘을, 재호는 불끈 주먹을, 새언니는 꽃을 눌렀다. 어머니는 한참을 찾다가 배운 대로 하트 하나를 눌렀다. 화면에는 작게 숫자가 떠 있었다. 읽음사.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읽씹을 말하지 않았다. 디지털은 빠르고 삶은 느리다. 그러나 느린 사람이 남기는 말이 더 오래 가기도 한다. 어머니의 보내지 못한 말들이 이제야 도착했고 자식들의 너무 빨랐던 글자들이 이제야 천천히 읽혔다. 글자는 여전히 화면에 남아 있었고 얼굴은 화면 밖에서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을 잇는 건 작은 하트 하나였다.